안녕하세요, 드럼스틱입니다. 오늘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먹여 살리는 미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멕시칸 청소업체, 각종 식품회사, 건설 현장, 가드닝, 잔디관리 회사죠. 대부분 이런 그 회사들의 대부분이 그 멕시칸 기술자,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한 9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90%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멕시칸,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쿠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트남, 한국, 중국, 에티오피아, 잠비아, 수단, 이란 등 약 18개국 정도 나라가 되네요. 심지어는 그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한 그 사람도 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남미 쪽 사람들, 멕시칸,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이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국경을 넘어온 불체자들인데 그 IC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멕시코 국경으로 이제 추방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 그 2019년 8월에 미시시피 공장에서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서 680명이 구금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이제 국경으로 이제 추방이 되면 일단 멕시코 국경을 다 넘어가서 이제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이제 텀을 두고 있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미국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회사 멕시칸 친구들한테 그 멕시칸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한 명당 뭐 한 1,000불 정도만 주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일하다가 그 추방당하기 전까지 일했던 그 회사에서는 이제 휴가 처리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2주 후에 돌아오면 웰컴백 파티도 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그 국경을 넘어오면 그 두당 한 800불 정도를 받고 그 근처 도시로 태워다주는 알바를 하는 백인 흑인들이 이제 국경 근처 도시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 돈을 주고 이제 국경 근처에서 국경에서 그 근처 도시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요. 그 돈도 없는 친구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걸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알던 온두라스 그 친구, 그 멕시칸 온두라스 출신 그 친구는 그 멕시코 누벨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텍사스 라레도랑 이렇게 붙어있는 도시인데 그 누벨로라는 도시에서 텍사스 라레도라는 소도시로 넘어와서 2주 동안 이제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그 미국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이제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미국에서 멕시코를 나갈 때는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가다 보면 멕시코 티후아나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킬레에서 이제 범죄자들이나 이렇게 도망하는 사람들이 멕시코로 도망칠 때 5번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멕시코 방면으로 그냥 달리면 돼요. 나갈 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그 멕시코로 나갑니다. 그 멕시코 누벨로랑 그 텍사스 라레도라는 그 작은 강, 그 두 도시 사이에는 이제 작은 강이 이 두 도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 멕시코에서 텍사스,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미 쪽 친구들은 불체 단속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원래 미국이 또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옛날에 자기네 땅이었다는 그 자부심도 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비행기로 추방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죠. 한국 사람들, 또 중국, 베트남 이렇게 비행기로밖에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민감합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가 먹여 살리는 이유 중에 시골 그 백인 흑인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기본적으로 집값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이 있어요. 그 우리 회사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집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죠, 대부분. 그리고 또 집도 크기 때문에 결혼해서 부모님하고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집 사이즈가 3,000 스퀘어핏 정도, 한국의 평수로는 약 84평 정도 되고, 여기에 방이 보통 4개, 화장실이 3개, 이런 구조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모기지가 낼 필요가 없으면 이제 돈도 벌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같이 살는, 특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주로 전기세, 가스비, 자동차 유류비, 식비, 요 정도만 벌면 되는 거죠. 특히 흑인들은 자녀 수가 많아서 각종 복지 혜택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텍스 리턴 받을 때 아예 한 명당 1,000불씩 미국에서 돌려주거든요. 세금 신고가 끝나고 난 후에 텍스 돌려줄 때. 그래서 3명이면 3,000불, 4명이면 4,000불,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통장으로 쏴줍니다, 캐시로. 거기다가 매달 나오는 복지 혜택,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주는 돈을 합치면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집을 사면 집을 대출로 사잖아요, 할부. 그래서 평생 대출 갚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 친구들은 이제 집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나 이런 육가공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게 됩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매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매일 4명에서 5명, 많게는 10명씩 새로 신입이 들어옵니다. 대신 그만큼 보통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길어야 2, 3일, 일주일 이렇게 일을 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회사 근무자 중에 960명 중에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면서까지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이나 화성시 이런데 공단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듯이 미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정권에 따라서 처리 속도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미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마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